안녕하세요. 그로스코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작업 효율을 확실하게 높여줄 단축키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를 잘 활용하면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축키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써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단축키에 대한 저의 생각과 적응 방식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단축키를 학습해 나가는지에 대한 방식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단축키를 외우는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축키라는 건 개개인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자주 쓰는 단축키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축키도 있지만 굉장히 세세한 기능들에 대한 단축키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안 쓰는 단축키는 기억하기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업무 패턴에 맞춘 단축키 학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에 맞춰진 단축키 컨텐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식은 자주 쓰는 프로그램에서 자주가 중요합니다. 가끔 쓰는 프로그램은 단축키를 외우는 거에 효율이 떨어지겠죠? 자주 쓰는 혹은 자주 쓸 예정인 프로그램에 단축키 전체 리스트를 보고 하나씩 눌러보는 겁니다. 이 방식은 어떤 단축키가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 알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두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단축키 습득으로 차후에 절약될 시간은 그 수십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익숙해진 뒤 한 번 더 이 작업을 하면 새로운 조합의 단축키 활용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의 단축키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각 단축키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맥북에서는 치트시트라는 모든 프로그램의 단축키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맥북의 편리한 점인데요. 예를 들어 이 아크 브라우저를 선택한 상태에서 커맨드 키를 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어떠한 단축키들이 있는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커맨드 T를 누르면 주소창이 뜨게 되고 커맨드 W를 누르면 탭이 꺼지고 커맨드 1, 2, 3, 4로 즐겨찾기를 이동하고 이러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의 단축키들에 대해서 하나씩 눌러보면서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으로 정리를 해놨고요. 먼저 커맨드를 눌러서 단축키들을 띄우면은 이러한 단축키들이 있고요. 이 단축키들을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새롭게 저만의 카테고리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화면을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커맨드를 띄면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설정을 누르면 사라지지 않아서 이 상태에서 캡처를 하고 이미지를 띄워놓고 하나씩 눌러본 테스트를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탭 닫기가 있고요. 커맨드 W를 누르면 닫아집니다. 그리고 커맨드 WT를 누르면 다시 복구가 되고요. 커맨드 옵션 T를 누르면 다른 창 닫기라는 기능이 실행됩니다. 이 기능은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창이 있을 때 선택된 창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닫는 키가 됩니다. 이러면 탭이 하나가 됐죠. 이 기능은 이번에 새로 알게 돼서 꽤나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커맨드 Shift W라는 전체 창을 닫는 키가 있고요. 이 키는 모든 탭이 닫아지는 기능인데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커맨드 Q 같은 앱 전체 닫기 같은 기능을 주로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커맨드 Q를 하면 모든 앱을 닫게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커맨드 F 이거는 전체 창 전환 보통은 이 UI를 누르게 되죠. 그래서 자주 쓰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란식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런 이모지들도 제가 그 스니펫이라는 기능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5를 누르면 체크가 되고 세미콜론 XX 그리고 세미콜론 1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단축 실행이 됩니다. 이 기능은 레이캐스트에 스니펫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자를 치면 등록된 이모지나 긴 문장들을 한 번에 입력해주는 기능입니다. 맥북의 기본적인 텍스트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그 기능은 맥북 전용 앱에서만 동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레이캐스트의 기능은 거의 대부분의 앱에서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좀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커맨드 옵션 라이트 레프트 커맨드 옵션 라이트 레프트로
탭 간의 이동을 하는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커맨드 1, 2, 3, 4, 5 1, 2, 3 이건 분할 윈도우에서 코드 여러 개를 띄워놓고 비교를 하면서 교차 편집을 할 때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자주 안 쓰던 기능인데 꽤나 유용하게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창을 여는 단축키들입니다. 커맨드 N이 있고요. 커맨드 N 하면 새 문서가 만들어지면서 문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로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쓸 것 같지는 않고 보통 특정 폴더에서 파일을 만들거나 기존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쓸 것 같지는 않고요. 커맨드 Shift N은 비주얼 스튜디오 새로운 창을 눌러서 새로운 폴더를 열거나 새로운 폴더를 열면서 동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키가 되고요. 또 컨트롤 옵션 커맨드 N 이거는 파일 형식을 정해서 새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폴더 위치 지정이 따로 별도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R은 최근에 연 폴더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이 기존에는 제가 커맨드 O를 써가지고 폴더 이동을 하곤 했는데 이 커맨드 R 쪽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서 꽤나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S는 파일을 저장하는 키고요. 커맨드 Shift S는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커맨드 P는 파일 이름을 쳐서 파일 이동이 가능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셀렉트 인터프리터로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버전을 바꾸거나 세팅을 치면 유저 세팅 파일로 가서 어떤 특정 유저 세팅을 건드려 주거나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명령에 접근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착각했네요. 커맨드 Shift P가 대부분의 명령에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커맨드 P는 파일 이동 특화된 명령입니다. 그리고 커맨드 T는 심볼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커맨드 T는 샵으로 치고 뭔가의 심볼로 이동할 수 있고 커맨드 Shift O는 골뱅이로 이 파일 내의 심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이거 둘 다 커맨드 P를 누른 다음에 샵을 치는 걸로 커맨드 P를 누르고 샵을 누르거나 골뱅이를 누른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커맨드 P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줌인, 줌아웃 키가 있고요. 그리고 커맨드 M은 최소화 키가 있고 전체 최소화는 커맨드 옵션 M인데 최소화기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사이드바 이거는 자주 쓰는 기능이죠. 이 옆에 사이드바를 숨기거나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커맨드 옵션 B는 이 오른쪽에 사이드바인데 얘는 거의 안 쓰는 기능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커맨드 시프트 EDF 이 세 버튼은 엄청 가까이 있죠. 그래서 E가 익스플로러고 현재 있는 D가 실행 파일 관리자고 F가 전체 검색하는 그래서 빠르게 이걸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요. 원래는 여기를 클릭했었는데 좀 더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검색은 많이는 안 쓰는데요. 이 실행할 때 그 발생 예외를 강제로 잡는 이 기능은 꽤나 많이 쓰는 기능이죠. 컨트롤 커맨드 I는 채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치됐네요. 별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컨트롤 이 키를 누르면 내 터미널이 뜨게 됩니다. 이 키도 종종 쓰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시프트 M 하면 이 프로블럼 탭으로 넘어가게 되고 커맨드 시프트 U 하면 아웃풋 커맨드 시프트 Y 하면 디버그 콘솔 뜨게 되는데요. 거의 터미널만 써서 크게 활용은 안 하고 있고요. 커맨드 J 패널 뜨는데 크게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기능. 그리고 복사가 있고요. 많이 쓰는 기능이죠.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넣기가 있고요. 커맨드 Z 지웠을 때 커맨드 Z로 돌려놓기, 커맨드 Shift Z로 다시 반대로 돌려놓기가 있고요. 잘라내기가 있고요. 그리고 찾기 커맨드 F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옵션 F를 누르면 찾아서 어떤 문자로 바꾸는 이러한 기능이 바로 뜨고요. 보통은 찾기를 하고 이 키를 누르면 전환도 되죠. 그리고 커맨드
슬래시가 주석으로 가장 많이 쓰는 됩니다. 그리고 옵션 쉬프트 A가 범위 주석인데 평소에 거의 안 쓰기는 하는데 알아두면은 언젠간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 기능 커맨드 A가 전체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커맨드 라이트 하면 범위 선택 줄이 선택되고 한 번 더 누르면 문단 범위가 선택된 것 같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전체 문단이 선택되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선택되면서 마지막에 전체가 선택 반대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또 어디에 쓸지는 크게 감이 안 잡긴 해서 잘 안 쓸 것 같고요. 옵션 쉬프트 업은 위로 복사 옵션 쉬프트 업 현재 커서가 있는 행을 위로 복사하는 기능이고요. 다운은 다운 밑으로 복사하는 기능이고요. 옵션 업 다운 이건 현재 있는 행을 위치를 이동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많이 안 쓰는데 유용한 활용처가 있거나 유용하게 활용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안 쓰고 있고요. 근데 새로 알게 됐습니다. 커서 추가 이쪽 커서 조작 계열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커맨드 옵션 업을 하면 이 커서가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BC 동일한 걸 한 번에 칠 수도 있고요. 한 다음에 하나를 지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쓰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커맨드 옵션 아래가 밑추가, 커맨드 옵션 위가 위로 추가, 그리고 옵션 쉬프트 I 이건 조금 난해한 개념인데 범위를 선택하고 옵션 쉬프트 I를 누르면은 범위 내 모든 끝단에 커서가 그리고 선택한 범위가 여기까지였으니까 끝이 아니라 여기로 선택이 된 거고요. 끝까지 선택 10까지 하고 옵션 쉬프트 I를 하면은 10 뒤까지 됐죠. 근데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기능이고 커서 기능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커맨드 D인데요. 예를 들어 이 동일한 문자열을 범위를 선택해서 동일한 문자열을 하나씩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문자열이 있는데 커서를 놓고 커맨드 D를 한번 누르면은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누르면은 하나씩 동일한 문자열이 선택이 돼서 이름을 변경할 때 꽤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쉬프트 L 이라는 키인데요. 이거는 커맨드 쉬프트 D가 하나씩 선택하는 거라면 커맨드 쉬프트 L을 누르면 이 파일에 있는 모든 커맨드를 한 번에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마이너스 라는 이전 선택 복구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 커서의 움직임의 이력을 저장해 놓는 것 같은데요. 제가 끝단에 한 번씩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위치 이동은 기억을 안 하나 보네요. 그러면 범위 선택 이런 식으로 하고 커맨드 마이너스 이전 선택을 복구한다. 마우스를 선택한 걸 복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전에 했던 선택들을 돌아가는 기능인데 크게 유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G가 있는데요. 이거는 90번 라인으로 갈 거냐 40번 라인으로 갈 거냐 이 기능도 많이 안 쓰는 기능인데 디버깅 할 때 좀 쓰면은 꽤나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라인이 긴 코드 같은 경우는 드래그로 찾기 힘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꽤나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커맨드 쉬프트 이거는 괄호가 있는 부분으로 이동하는 키입니다. 이 선택에서 커서 동일 문자 개별 선택에 대해서 제가 응용을 하는 방식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비정형적인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뭔가를 수정을 하고 싶은 경우에 Shift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범위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숫자를 선택할 때 같은 경우는 이 두 자리 숫자와 한 자리 숫자가 있어서 동일하게 선택을 못 하잖아요. 이럴 때 선택의 커맨드들을 조합해 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커맨드를 누르고 좌우를 누르면 그 줄의 끝단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옵션 키를 누르고 좌우를 누르면 이게 단어 단위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커맨드를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끝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고요. 다른 식으로 이 숫자를 선택하려면 옵션을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오른쪽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비정형 텍스트도 그
단위에 맞게 선택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한 번에 변형해주고 이러한 기능을 꽤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디버깅 단축키가 있죠. F5, Ctrl F5 그래서 F5키 누르면 실행이 되고요. 디버깅으로 실행이 되고요. 디버깅 창이 이렇게 떠 있죠. 그리고 Ctrl F5를 누르면 디버깅 없이 실행하는 키가 되겠고요. 그리고 Ctrl Shift 이 키를 누르면 새 터미널을 추가하는 그러한 키가 되겠습니다. 커맨드 역슬래시는 분할을 해주는 건데 창도 분할이 되네요. 터미널에서 누르면 터미널이 분할이 된 이러한 키가 되겠고요. 실행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서 누르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펑션 키를 눌러야 F5를 누를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누르기가 불편하죠. 분할이랑 새 터미널도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썼던 커맨드 Shift P 여기서 세팅을 열거나 필터를 바꾸는 작업을 자주 해줍니다. 그리고 Ctrl Shift G 이번 새로 알았는데요. git 소스에 커밋을 바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이랑 지금 어떤 내용이 변경되어 있는지도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기능도 꽤나 유용한 것 같습니다. 소스트리로 보는 게 더 편하긴 한데요. 그래도 꽤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뭔지 잘 모르겠는 단축키였고요. 오늘 소개한 단축키들 어떻게 보셨나요? 단축키는 여러분의 작업 환경에 맞게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우리의 시간을 매우 절약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단축키 활용법을 찾아서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용한 팁과 생산성 향상 정보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